절대값이 절대값 W네. 원래 이제 너희들은 제일 처음에 이 2x-3 마이너스 2x-3이기 때문에 여기서 범위를 한번 쪼개고 그 다음에 이 바깥에다가 플러스 7 이렇게 했으니까 범위를 또 쪼갠 다음에 이제 원래 이렇게 하는데 간단하게 사실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 절대값을 벗기면 마이너스 절대값 2x-3에 이 값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그럼 이제 이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x-3 이쪽에 마이너스 2 1 2x-3 이게 아니라 2네요. 12 이렇게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응. 뭐가 문제였어? 이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범위를 어떻게 절대값 범위를 어떻게 뭐 x의 값이 2분의 3보다 크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 같은 어떻다는 거니? 됐어? 네. 그럼 3일 거 아니야? 5네? 답이? 왜 5지? 아니니까 22번. 네, 답이 10이네요. x의 개수. 그러면 얘가 3, 4, 5, 6, 7이야. 그러면 이거 또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변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왜 마이너스가 되니? 뭐 어쨌든 x의 값이 1분의 1분의 이렇게 풀리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근데 왜? 뭐가 문제인데? 거의 불어가고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함수로 푸는 방법에 대한 그래프로 푸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 얘기를 좀 해줄까요? 이왕 얘기 나오면 y는 fx라고 하는 애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 녀석의 그래프가 대충 뭐 이런 식의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면 이렇게 바뀐다라고 얘기했었죠. 정말 이 얘기했었으니까 이 얘기를 기준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제일 처음에 그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 그래프부터 해서 하나 이제 애들을 변형을 시켜가는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 생각해 볼 수도 있어. 자, 이 형태의 그래프라고 하면 2분의 3 기준으로 V자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그래도 좀 크게 그려야 되는구나. 5까지 그려야 되고 7을 그릴 다음에 내리셔야 되니까 7칸이 필요하죠. 2분의 3에서 줄일 수도 없고. 너희들한테 그리는 거니까 내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갖고 그리려고 하는 것 뿐이고요. 하나, 둘, 셋, 넷,
얘가 이제 2분의 3이니까 여기쯤 1하고 2 사이에 존재하시겠죠? 자, 그러면 원래는 이제 n을 갖고 그래프를 뭐 이런 식의 y는 2분의 2, y는 2x-3의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그려질 거고, 됐니?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다시 이렇게 그려지실 거고, 이쪽에다 선 긋는 게 좀 힘들어서, 됐니?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씌웠으니까 1차적으로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치? 여기 있는 녀석의 이름이 좀 필요하긴 해요. 3이에요. 그치?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7만큼 위로 올리시는 거잖아요. 여기다 플러스 7을 하시니까 얘가 위로 올라오시니까 여기로 올라오시겠죠. 이만큼. 맞아?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얘가 올라오면 어디로 가실 거냐면 여기 이제 4의 위치를 갖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쭉 가서 얘네가 기울기 값을 계산을 하시면 이 녀석에 닿는 이 부분이 얼마인지 알 수 있냐면 마이너스 2임을 알 수 있어요. 됐어?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이게 쭉 내려가셔서 그래프를 힘들어. 여기 있는 녀석의 좌표가 3, 2, 3, 4, 5, 5가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절대값을 다시 한번 씌우셨으니까 이 녀석에서 이 5에서 애들이 이제 꺾어서 올라오시겠죠. 이렇게 올라오시게 될 거고 얘가 남게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남게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겠죠. 됐지?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녀석이 지금 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5보다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6하고 얘가 5가 되시겠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선을 쭉 긋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시는 녀석 5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시는 녀석이고 정수의 위치만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정수가 아닐 거니까 여기가 잡히시잖아. 요거 하나 잡힐 거고 여기 하나 마이너스 1 하나 잡힐 거고 마이너스 2 잡힐 거고 마이너스 3 잡힐 거고 마이너스 4가 잡히겠지. 그래서 여기 5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이 5라는 거 아니까 여기 이쪽에서 6 하나 잡힐 거고 이렇게 해서 여기 7 하나 잡힐 거고 이렇게 해서 4 하나 잡힐 거고 이렇게 해서 3 하나 잡히겠죠? 이렇게 5개 잡히지. 그래서 10개 잡힌다는 거를 그래프를 그려서 볼 수도 있어. 근데 요 그래프에 대한 것들은 뭐 엄밀히 따지면 수투에 대한 내용이에요. 수투에서 보면 도형의 이동에서 원래 요거를 배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미 수투를 배우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저기 있는 지우하고 시우 같은 경우는 수투를 나랑 하겠지만 나머지 세 분은 나랑 이제 수투를 안 하실 거니까 수투를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칠 일은 없겠죠. 모르겠다. 방학 때 원장님은 와서 수업을 좀 하라고 얘기하는데 예비 준비는 누가 할 거예요? 라고 얘기 물어봤더니 아무도 대답 못 해가지고 자, 이거 하나 기억하시도록 할까요? 이거는 알면 편한 문제, 알면 그래프 그릴 때 훨씬 더 편한 얘기들에 대한 얘기고요. 자, y는 fx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녀석과 y는 f 절대값 x 이거는 아니죠. 그 다음에
때문에 y는 절대값 fx 그 다음에 절대값 y는 fx에 대한 이 네 가지를 익혀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뭐 사실 하얀색 그래프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의 개념을 갖는 거고 이제 이거 갖고선 얘기를 하는 건데 편의상 원래는 이게 최종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미적분에서 나오시고요. 미적분에서 미분과 적분 원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갖고 보는 것들이 등장을 하실 겁니다. 수투에서는 공수투에서는 잠깐 나오고 말아. 문제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자꾸만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지. 이런 새끼들 같은 걸로. 그런 걸로만 등장을 하시고 아주 자세히 나오진 않는데 수투, 공수, 미적 원을 가시면 어려운 문항들은 다 이 새끼를 닳고 나오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미적 원에서의 기준은 3차나 4차 함수를 그리기 때문에 그래프가 막 W 모양으로 그리고 뭐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거든요. 이런 형태로 그려지기 때문에 타입이 되게 복잡하게 그려지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그리면 이해가 어려우니 또 부러졌어. 툭하면 부러졌어. 분필하게 몇 개 쓰는지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그냥 구간을 쪼갠 3차 형태를 나중에 보게 될 거라서 1차 그냥 3개로 쪼개져 있는 걸로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 y는 절대값 x라고 하는 이 형태의 아이들은, 그러니까 y는 f 절대값 x의 형태의 아이들은 사실은 x가 마이너스 요 안에 fx 안에 음수가 들어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해돼요? 음수가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여기 안에 음수가 들어올 수 없고 계속 양수만 존재하시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는 지금 보면 원래 그래프는 여기 이제 점이 하나 찍혀 있고 여기 점이 하나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찍혀 있는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점을 하나 찍어놓고 그렸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수인 부분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 부분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가 절편이 여기니까 여기가 찍혀 있고 양수인 부분은 그림이 그려지고요. 음수인 부분은 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플러스 1을 넣으나 마이너스 1을 넣으나 똑같은 값을 갖죠. 그래서 얘는 복사한다라고 얘기해요.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길을 복사시킨다.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Y축 기준 오른쪽이 이제 왼쪽으로 접 올라가시는 거죠. 이 그래프는 이미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얘가 세트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금 하는 건데 Y 값이 결국 fx의 값이 음수가 될 수 없는 아이인 거죠. 양수만 존재하셔야 되는 그래프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이런 녀석들에서 음수 부분이 없어져야 되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고요. 얘가 이렇게 옮겨지시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저 녀석은요. 맨 마지막에 있는 녀석 같은 경우 사실 함수는 아니에요.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함수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프에서는 쟤에 대한 패턴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기는 할 겁니다. 여기서 찍었어야 되구나.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찍어놓고 있었는데 자 원래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시면 fx의 값이 음수면 절대가 y라는 데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없어요. 이만큼은. 됐습니까? 근데 fx의 값이 만약에 지금 1이라고 하면은 y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의 값을 갖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얘 모양은 이렇게 가요. 여기는 없는 거지, 미안해.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줘요. 그래서 이 녀석은 x의 값에 따른 y 값이 두 개씩 존재하기도 하고 없기도 하기 때문에 함수는 아니에요. 함수는 아니고 어쨌든 그래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제 뭐 부등식에서 문제도 풀 수도 있을 거고 그래프의 만남의 교점에 대한 것들도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시는 녀석이죠. 그래서 이제 공식수에서 많이 보는 형태의 아이들 중에 이 녀석의 그래프를 많이 보거든요. 됐어? 한번 잘 봐요. 원래 이제 x-1의 그래프면 원래 뭐 이런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x-1 맞지? 절대값이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얘가 없어지고 됐니? 근데 y의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음수인 부분이 없어져야 되는데 원래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해서 뭐 물어봤어? 플러스인 부분이 생겼으니까 그거에 대해 플러스 마이너스 y까지 다 가져야 되는 상황이죠. 맞아?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는 이거 하나하고 이거 하나가 동시에 그려지게 되죠. x점은 똑같은 방식에서 이번엔 이렇게 볼까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라고 얘기하면 얘 같은 경우는 원래 1에서 시작해서 이 형태의 아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죠. 이만큼만 보면 맞아요? 동의해야 돼? 원래 이제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얘기를 하면 이런 형태의 V자 그래프가 그려져야겠죠?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얘가 없어지고 그치? 그걸 1만큼 끌어올렸으니까 여기가 1이 되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야 되는 거죠.
맞아? 그 상태에서 y의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셔야 돼? 음수인 부분이 없어져야 되는 거지? 그니?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똑같이 가지셔야 되니까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이 될 거예요. 진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는 알고 계시기는 해야 돼. 나중에.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가 보통 y는 2x 플러스 y는 2x 플러스 k의 그래프와 만날 때 k 값의 최대값, 최소값 같은 걸 물어볼 때 그래프를 그려서 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녀석의 그래프니까 기울기 2짜리 그래프니까 이렇게 지나가시면 최소값 여기가 이제 k가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시면 여기가 k의 최대값이 될 것이다. 이런 최대 최소의 문항어를 그래프에서도 증명을 하기도 하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얘기할까요? 그래프 얘기 나온 김에 하나 좀 얘기 좀 해놨습니다. 이게 공수투 가르칠 때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기도 하고 이러는 부분이긴 한데 해목 설명 안 해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급하면 못하고 넘어가기도 하는 부분이라 이게 좀 이해 힘들죠. 다른 문제. A가 B보다 작다라는 전제 조건인데 아우 마을 병 진짜 요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절대값 x 절대값 x 마이너스 a가 b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이 녀석인 뭐라고 써야 되냐? 자, 이렇게 있을 때 나타내고자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는 거죠.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너희들한테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부분이니까 직접적으로 하나씩 다 넣어보고 풀라는 소리예요. 노가다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 부분에 대한 거를 원래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기억에 대한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3보다 작다. 이거를 만족하는 x의 개수가 누구냐 라고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구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너무 노가다 하잖아 정말로. 그치? 그래서 일단은 조식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A가 양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의 값이 만약에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0보다 작고 0보다 크거나 같은데 X의 값이 A보다 작고 X의 값이 A보다 크거나 같다에 의해서 부등식의 모양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둘 다 음수가 되실 거고 맞지? 아니다. 0, A 0이고 A 맞죠?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둘 다 음수가 되실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B보다 작다. 그쵸? X는 뭐라고 쓸 거냐면 B 마이너스 A가 2보다 크다가 나오시겠죠? 맞아? 아닌가? A 마이너스 B분의 2보다 크다가?
헷갈린다. 네, 그러네요. A-B는 2보다 이렇게 나오실 거고. 그렇지? 이렇게 되면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x x구나. x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이렇게 되는데 문제 조건에서 원래 a 값이 b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면 무조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경우에는 x 마이너스 a b니까 x의 값이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다가 나오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시는 녀석의 x의 범위는 2분의 a 마이너스 b보다 x가 크실 거고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돼?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기억력인데 이것을 다시 보면 돼요. 이제 그러면 기억에 있는 얘기는 f1,3이기 때문에 갖다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보다 x의 값이 크고 그 다음에 갖다 집어넣으면은 2보다 작다잖아요. 이걸 만족하는 정수 x는 0하고 1이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인 거 맞지?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에 있는 아이들을 똑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둘을 빼서 2분의 1로 나눌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실 거고 이쪽은 그 다음에 이쪽은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눌 거니까 n 플러스 2분의 1이 되버릴 겁니다. 니은의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될 거냐면 0부터 시작해서 1 n까지 되겠죠. 그러면 이 개수는 몇 개가 될 거냐면 n 플러스 1개가 되시겠어요. 0이 하나 껴있으니까 정수로 따지면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니은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디귿의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두 개를 써야겠는데 f의 n의 n 플러스 n과 n 플러스 n 이렇게 되어 있으니 뭐라고 쓸 거냐면 요거를 그대로 갖다 쓰시겠죠. 그 다음에 f의 n 플러스 2의 n 플러스 3이면 우리는 뭐 한다고 하면 둘을 빼서 한다고 했으니까 두 녀석을 빼면 얘랑 똑같아져. 이쪽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시죠. 그 다음에 둘을 더해서 2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이쪽은 뭐가 될 거냐면 n 플러스 2분의 5가 나오겠죠. 됐어? 그러면 무슨 소리냐? 여기 있는 x의 형태는 0부터 n까지고 여기 있는 x의 형태는 n 0부터 n 플러스 1, n 플러스 2까지죠. 맞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니은은 디귿의 얘네가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맞죠? 됐어요? 그럼 다 맞는 얘기네. 그래서 5번이 답인 거죠. 너희들은 이제 24번 같은 형태의 문항들을 푸는 것들을 되게 잘 하셔야 돼. 우리가 보면 이런 형태의 문항을 뭐라고 하냐면 합답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안. 내가 어제 우리 주차장을 바꾸셔가지고 핸드폰을 진동이 아니라 별로 바꿔놨어. 남의 차를 좀 막아놓고 주차했거든. 아침 일찍 나올 거라. 근데 혹시나 차 빼달라고 할까봐. 그래서 알람 없이 소리로 해놔가지고 무리는 거. 꺼버렸으니까 이제 안 울리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질문할까요, 더? 쌤, 네. 근데 저기 x가 음수면 x 절대값 x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x 플러스 a로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a가 양수란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아, A가 양수란 전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x가 음수가 되면 x 마이너스 a도 음수가 돼요. 26번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써 있어. 델타 마이너스 알파보다 알파 마이너스 감마 값이 더 작다고. 거기 단 전제 조건에 써 있는 얘기가 이해가 돼? 알파, 베타, 감마에서 감마가 가운데 있다까지는 이해할 거야. 그치? 그 다음 얘기는 뭐가 써 있는 걸까 도대체? 왜 써 있을까? 그 새끼는. 왜 알파, 베타 뭐 써 있는 얘기에서 네. 감마 마이너스 알파가 베타 마이너스 감마보다 작다라고 하는 말은 왜 썼을까요? 거리? 그 거리가 모르면 알파랑 감마 사이의 거리랑 감마랑 베타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왜 필요할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출제 의도에 대한 얘기를 하죠. 공부를 잘 하시려고 하면 문제의 출제 의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다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2차 부등식, 2차식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추계방정식에 대한 것들을 중요하게 다루시거든요. 그치? 그러면 요 사이의 거리가 이 사이의 거리보다 멀다는 건 축방보다 추계방정식보다 감마가 왼쪽에 존재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추계방정식은 뭐냐? 이 녀석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거든요. 됐지? 그러니까 지금 1번에 있는 얘기가 얘 때문에 나오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단서 조항에 써 있는 내용에서 보면 우리가 감마 마이너스 알파가 이제 베타 마이너스 감마보다 작다라고 하는 형태에서 얘네를 사실 정리를 해보면 뭐가 나올 거냐면 감마라고 하는 녀석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보다 작다가 되시는 거고 추계방정식 기준으로 왼쪽에 존재하신다는 소리가 되거든. 근데 이 추계방정식 기준으로 왼쪽에 존재하시게 되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녀석이 G 감마잖아. 그치? 여기 있는 녀석이 F 여기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콤마 F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요. 요 식의 좌표 자체가. 요 식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감마 콤마 G 감마라고 할 수도 있고 감마 콤마 F 감마라고 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 요 점좌표는. 근데 당연히 어떻게 될 거야? 이쪽에 존재하시겠죠. 됐어? 그러니까 기억에 있는 얘기는 원칙적으로는 F의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가 G의 감마라고 써있는데 G 감마는 F의 감마랑 같을 것이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F의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최소값이기 때문에 F 감마보다는 당연히 작아야 된다는 거죠. 됐어? 그래서 기억에 대한 얘기 때문에 거기 위에 써있는 단서 조항이 등장한 겁니다. 왜냐면 그 얘기를 안 써놓으면 감마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랑 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꼭 완벽하게 꼭 시점을 지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은 없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얘기인데 니은에 써있는 녀석을 F알파로 묶어봐요. F알파로 묶어보면 Fx로 묶어보면 이 녀석의 형태를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러면 얘네가 0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fx 자체가 0일 때이거나 fx랑 gx가 같을 때겠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인수분해하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0이 되겠죠. 그럼 얘가 0인 경우에는 x의 값이 알파 또는 베타죠. 둘이 같은 경우는 x의 값이 감마이거나 베타일 때죠. 그러면 우리는 베타는 중복되니까 알파, 베타, 감마에서 얘네들이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가 3개 있다라는 말은 맞는 얘기죠. 여기까지 해도 돼? 그러면 디귿에 써있는 얘기도 마찬가지로 써있는데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나눈다의 개념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이거는 두 번을 나눠 풀어야 되는데요. gx의 전체 제곱이 gx 곱하기 fx다 이렇게 써있죠? 응? fx 뭐가? gx 안 들려 뭐라고 한 거야? gx 제곱이 아니라 디귿 fx 제곱 fx의 제곱이라고 써있다고? 이거랑 문제가 다르지? 27번 27번 디귿 26번 27번 보고 있어. 왜 정신 차려? 질문 27번 했던 거 아니? 좀 26번을 아 26번 하고 있는구나? 미쳤구나. 문제가 똑같네 근데. 자, 기억하고 니은이 왜 똑같지? 자 어쨌든 그럼 fx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x의 값이 알파보다 작거나 x의 값이 베타보다 크면 말이죠. fx가 양수죠. 그러니까 양변을 fx로 나누면 fx가 gx보다 작은 부분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풀었을 때 fx 양변을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럼 fx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fx가 gx보다 작은 녀석은 어디하고 어디 사이니? 감마랑 베타 사이. 자, 잘 보셔야 돼. 지금 뭐라고 했냐면 알파보다 크니까 이쪽 부분, 베타보다 알파보다 작으니까 이쪽 부분하고 베타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쪽 부분에서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있냐라고 묻는 거야. 없죠. 그치? 얘는 이해 안 돼? 자, 알파보다 작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만 볼 거야.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가 fx잖아요. 이게 fx고 이 부분이 gx죠. fx가 gx보다 작을 수 있어요? 없죠. 베타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그러면 여기가 fx고요. 여기가 gx죠? 작을 수 있나? fx가? 없어요. 얘는 불가능. 얘는 해가 없죠. 됐어? 그러면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라고 하면 fx 자체가 지금 이것보다 밑에 있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음수가 될 거고 그때는 부등식의 방향이 바뀔 거야. 됐어? 근데 우리가 이때 fx는 이만큼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리면 그 다음에 gx는 계속 빨간색으로 그리시면 빨간색으로 마저 이렇게 그리시면 우리가 gx가 fx보다 어디에 위에 존재하시냐라는 거를 묻고 있는 거거든.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는 거는 지금 여기서 잘라가지고 감마를 지나면서부터 위쪽에 존재하시죠. gx가. 그리고 우리는 fx가 좀 위에 큰 걸 얘기하는 거니까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는 거는 이쪽 여기 있는 부분에서 얘기해. 그러니까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고 감마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우리는 뭐 할 거예요?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겠죠. 얘는 이해돼? 뭔지 이해됐어? 이거 다 맞는 거야? 아니구나. 니은이 틀린 거구나. 그치? 니은이 틀렸고 기억은 맞았고 26번에 답이 1번인데?
수 있는 건데 왜 이거? 그쵸? 내 눈이 삐꾸려서 그래? 증거가 있는 거 없는 거 아씨 안 보여. 등호 있어요. 그치? 등호가 있어. 등호가 있어. 등호가 있으니까0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 뒤집어줘야 되는 게 많아. 부등호 방향 뒤집어줬으니까 fx가 gx보다 위에 길거라고. 위에 있는데 알파와 감마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 잘못된 거 없는 거 같은데? 저기 알파에 부호가 빠져야 되나? 아니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면 양수잖아요. 그치? 얘를 음수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고 했는데 0이라고 해도 지금 상관은 없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문제가 될 건 없고요. fx가 0이라고 얘기를 하면 등호가 성립할 거 아니야. 어차피 0이 gx랑 같을 때니까. 그래도 사실은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아, 문제가 되는구나. 많아. 졸라 어렵게 됐네. 그렇네요. 네. 해광의 말대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fx가 0이라고 얘기를 하면 양변을 fx로 나눈다 이 개념을 가지셔도 상관없다라고 봅니다. 상관없다라고 보고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도 상관없다라고 보시는데 지금 여기서 f 알파를 갖다 집어 넣게 되면 이 녀석에서 만약에 g 알파면 f 알파의 전체의 제곱은 제로잖아. 아닌데 상관없어. 제로면 제로. 성립하는데? 뭔 생각으로 이 문제를 틀리다고 한 거죠? 잠깐만. 아이, 젠장. 우리가 이걸 놓치고 왔구나. 뭘 하나 놓쳤냐면요. 얘 때문에 그래, 여기. 이거 하나 놓쳤어. 그냥. 뭐냐면,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크면 이걸 만족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이제 요 베타를 이렇게 가려버려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우리는 요거 이후에서 이것보다 크거나 같을 때, 베타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녀석이 성립하는 거에 대한 걸 물어봤잖아. fx가 gx보다 위에 있거나 같을 때이기 때문에 x가 베타가 하나 잡혀요. 됐어? 얘가 베타가 하나 잡혀야 돼서 요거에다가 얘를 추가를 안 해줘도 틀렸다고 본 거야. 됐어? 쏘리. 나도 놓쳤네. 분필로 지워놓고 해가지고. 또 있어 질문? 우리가 책은 지금 어디 하고 있죠? 우리가
3번을 풀면 어디까지 풀어줬을 거? 어? 375번. 아, 남은 것만 풀어줄 수 있구나. 자, 책 볼게요. 377부터. 진도를 좀 나가야 돼서. 정원이가 저번 시간에 없어가지고. 우리 내일 수업 1시 반에 하기로 했잖아. 선생님, 저 내일 못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미친놈아? 갑자기? 어디 가기로 해가지고. 갑자기? 어제 몇 대까지 없다가? 어제 딱 밤에 안 가고 싶다고 했는데. 안 가고 싶다가 아니라 고충이 있다는 얘기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이 미친놈아. 네? 고충이 있다는 얘기 안 했잖아. 근데 어제 진짜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 아니, 고충이 있다는 얘기 했어? 안 했어? 네? 고충이 있다는 얘기 했어? 안 했어? 일요일날 주인이 까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미친놈아. 그냥 했다 안 했잖아. 애초부터 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는 거지. 뭘 그래, 저 불안할 거 아니고. 진짜로 너무 쳐. 자, 봐. 최대한 빨리 와볼게요. 자, 1시 반에 수업하기로 했었는데 그 1시 반에 수업을 할 거니까 오늘 숙제는 어차피 안 내줄 거야. 내일 수업하고 나서 내줄게, 차라리. 그냥 잘 듣도록 합니다. 숙제를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시간상. 그래서 내일까지 진도 나가고 나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우리는 지금 x의 제곱에 마이너스 n 플러스 2x에 2m이 있을 거고 이 녀석이 마이너스 1보다 항상 크기 위한 실수의 값을 범위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보자는 거죠. 차라리 얘를 일로 넘기시고요. 그러면 이 녀석이 fx의 형태를 갖고 있고 x의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 x의 2m 플러스 1의 형태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fx가 항상 양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뜻을 갖는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면 단순하게 뭘 하길 바라시는 거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길 바라는 거죠. 됐어? 그럼 너희들은 그냥 판별식이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 0보다 작길 바라시면 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m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4에 2m 플러스 1의 값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고 이걸 정리하시면 m 제곱 마이너스 4m만 나오게 돼요. 그치? 그럼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를 m축이라는 게 있어서 m에 관한 2차 함수식으로 보면 어차피 이게 0하고 4니까 여기 0, 여기가 4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요 밑에 있는 부분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됐니? 그래서 0보다 크고 m값이 4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걸 갖고 또 m이니까 이 새끼는 그래프를 못 그려서 뭐 m 곱하기 m-4로 바꿔서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0보다 작다 뭐 양수무수 따져볼 게 아니고 이거 자체를 그냥 x라고 취급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너희들이 그동안 y는 fx라고 써있는 이 녀석은 원래 뭐냐면 x는 y로의 함수라고 하는 얘기예요. 됐어? 그럼 무슨 소리냐? 꼭 이렇게 써 있어야 돼? 이렇게 써도 돼. 심지어. 그럼 얘는 뭐가 돼? y는 x로의 함수라고 얘기해요. 그럼 얘를 갖고 그래프를 그릴 때 너희들은 뭐 한 거냐면 여기 써 있는 x가 여기 써 있는 거고 여기 써 있는 y 값이 여기 써 있게 되는 건데 얘를 갖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써 있는 것뿐이야. 됐어? 그래서 항상 여기 안에 들어가는 요 녀석이 가로축을 의미한다는 의미를 갖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럼 너희들은 이거는 사실 표시하자고 하면 fm이잖아요.
m에 관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m축. 굳이 여기다가 표시하자고 하면 여기 fm축이 되는 거죠. 됐어?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무조건 x, y로만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수트 배우시는 분들은 함수 가면 이 얘기에 대해서 배우실 겁니다. x는 y로의 함수. 뭐 정의역, 공역, 치역 뭐 이런 개소리 하는 거 있어요. 근데 함수는 그냥 앞에 변수라고 하는 것들은 꼭 x, y일 필요는 없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것들이 좀 익숙해지셔야 될 거예요. 자, 379번. 근데 지금 n-1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n-1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얘가 항상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판별식을 쓸 거는 쓸 건데, 근데 그거 쓰기 전에 얘가 2차식이냐 라는 것부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야. 원래 판별식을 쓴다라고 하는 건 그래프를 그릴 거고,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가 공중에 떠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서 쓸 건데, 그러려고 하면 2차식일 때만 그런 거죠. 2차식이 아니면, 즉 m의 값이 1이라고 얘기를 하면 없어지고 그러면 이 녀석의 형태가 3이 0보다 큰 거잖아. 그러면 x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m의 값이 1이면 성립하죠. 됐어? 이거부터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m 값이 이제 1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얘가 이제 2차식이 되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판별식을 보셔야 되는 거고, 그 판별식 중에 x의 개수가 2개 때문에 4분의 d의 값을 보고 0보다 커야겠죠. 그러면 이제 n-1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n-1 곱하기 3인데 얘가 0보다 작은데, 이때 이거 제발 전개해서 하지 말고요. n-1, n-1이니까 공통 부분을 그냥 묶어주면 돼. 최소한의 형태로 이제 너희들은 풀이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얘를 m축으로 봤을 때 얘가 1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이런 형태로 바로 풀 수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풀었더니 여기 있는 게 있고 위에 있는 조건이 있었잖아. 그치? m이 1일 때하고 1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이건 2차일 때고 얘는 이제 2차식이 아닐 때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결론적으로 1보다 크거나 같고 m값은 4보다 작다가 우리가 원하는 범위가 되는 거. 됐습니까? 얘는 다 됐어? 자, 이 녀석이 해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니까 0보다 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 얘기에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형태의 그래프에서 해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이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건 A값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음수가 깔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언제? 2차식일 때라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건 사실 뭐부터 보셔야 된다? 2차식이 아니면 어떻게 될 거냐부터 보셔야 된다. 2차식이 아니라고 보시면 어떻게 돼? 0, 0,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녀석의 형태가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네? 맞아? 뭔 해가 없는 거네? 우리가 원하는 형태잖아. 그럼 얘부터 시작해야 돼. 얘가 있고, 두 번째 A가 0보다 작으면 그때는 4분의 D의 값을 볼 것이고, 그게 0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볼 거라고.
됐어? 등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어떤 거? 아 이거? 네. 얘는 있어야죠. 됐어? 그래서 이제 B 프라임 제곱하면 A고 마이너스 AC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왜 요거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은 이제 영어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녀석이잖아. 근데 공교롭게도 얘를 풀어도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풀어도 어차피 0이 되는 게 포함이 돼버리니까 이때는 뭐 따로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젠장. 문제 조건에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써있네요. 그쵸? 그러면 얘가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네. 시작이. 왜냐면 2차 부등식이 아니라고 얘기를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 값이 0이 되시면 2차식이 아닌 형태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제일 처음에 0을 빼고 시작했어야 되네요. 자, 넘어갑시다. 383. 자, 이 녀석에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 그래프 못 그리죠. a 제곱의 모양을 모르니까. 맞아? 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이렇게 보는데 이 녀석의 축의 방정식은 알아요. 축방이 얼마죠? 2. 응? 2. 얘를 R1. 얘가 만약에 절편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알파 베타가 되시잖아. 뭐 알파 베타의 합이 이제 2개 때문에 축의 방정식은 2분의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1이야. 알겠어?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축의 방정식 x는 1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지. 됐니? 그러면 0과 2 사이에서 이 녀석이 항상 성립을 하고 싶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에이 붙었다. 살짝 띄우려고 했는데 여기다 그려야겠다. 이렇게 그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얘가 0 얘가 아이고 시선으로 그리면 안 되는데 x는 2.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프가 요만큼이 다 뭐가 돼 있어야 되는 거냐면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사실 뭐 하자는 거야? 그래프 전체가 떠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됐어? 그래프 전체가 떠 있어길 바라니까 결국 얘도 뭐 할 거야? 4분의 1을 구해서 얘가 0보다 크게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는 걸 하시면 됩니다. 됐어? 범위 안에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C 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고 a 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하네요. 마이너스 하가 0보다 컸으면 좋겠죠. 됐지? 그러면 얘가 이제 a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될 거고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는 a 값이 2보다 크다가 나오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이 풀어드리지 계속. 요걸 갖고요. 지금부터 거기 오늘 풀이를 했던 378번부터 해서 384번까지의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고 일요일 날에는 2차 연립 2차 부등식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빨리 푸시고 네, 이따가 오도록. 왜? 꺼져. 안 돼.